2016년에 개봉한 영화 브루클린에서 주인공 앨리스는 자신이 태어난 아일랜드를 떠나 미국 뉴욕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뉴욕에서 그녀는 문화적 차이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애를 쓰고 눈물도 흘리면서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시간이 흐른 후 그녀는 뉴욕에서의 삶에 적응하게 되고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면서 곧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보다 자신이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곳이 고향이 된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전주에 마음을 두고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저 태어나서 나고 자란 곳인가요? 타지에서 전주로 오게 된 저의 전주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11월 26일 여기는 그들 각자의 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쭌디입니다. 브루클린이라는 영화 이야기로 시작해봤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학업이나 직장 등의 사정으로 다른 지역에서 생활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영화 브루클린을 보시면 공감하실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타지에서의 생활이 마냥 힘든 것만도 아니지만 즐겁다가도 외로워질 수도 있고 너무 바쁜 나날들을 보낼 때면 집에서 느끼는 편안함이 그리워질 때도 있죠. 저 역시도 지난 학기부터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고 전주에서 지낸 지는 8개월 정도 되어 가는데요. 전주에서의 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는 했지만 가끔은 가족들과의 시간, 편안한 나의 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그리워질 때도 있곤 합니다. 네, 그래서 저처럼 오늘은 기숙사에서 지내고 계시는 게스트를 한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그 전에 온라인 사진전 영상을 보고 본격적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들 각자의 전주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저희 게스트를 한번 모셔보고 지금 바로 옆에 나와 계신데요. 네, 게스트를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학교 기숙사에 살고 있는 전주 생활 2년차 소정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서 와주셨는데요. 바로 이전에 DJ를 하셨는데 게스트로 나오시니까 기분이 어떠신가요? 약간 솔직히 말해서 약간 좀 부끄러운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부끄럽기도 하고 한 번 해서 약간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긴장되는 게 마음속에 아직 큰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방송할 기회가 주어져서 약간 설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긴장하신 것 치고는 지금 굉장히 편안하게 말씀해주고 계셔서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눠볼 이야기는요, 바로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본 전주라는 주제인데요. 우선 지금 기숙사에 살고 계시니까 전주의 첫인상이 어떠셨는지부터 여쭤보고 싶은데요. 약간 저는 고향이 군산이에요. 그러니까 군산이다 보니까 전주에는 종종 놀러 갔었는데, 약간 전주는 토속적인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약간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것 같은데 전주하면 비빔밥이 떠오르기도 하고, 전북대학교에 다니고 있다 보니까 건물도 한옥 같은 건물이 많아서 약간 되게 정겹고 따뜻한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전북대학교가 또 한옥의 진심인 학교잖아요. 건물들 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주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도시라서 조금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요. 전주시지만 이렇게 큰 도시일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와서 그랬었나 봐요. 네, 그러면 혹시 전주에서 지내시면서 좀 자주 가는 곳이나 좋아하는 곳, 주로 생활하는 생활권이 어떻게 되실까요? 약간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기숙사 주변을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 제가 걷는 곳을 되게 좋아하는데 산책하는 곳을 좋아해서 근처에 있는 덕진공원이라는 곳을 자주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덕진공원은 낮에 가도 좋은데 밤에 가면 되게 예뻐요. 그래서 한 번쯤 가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러니까 큰 연못도 있는데 그 둘레에 있는 산책길이 한적하고 운치도 있어서 좋아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맛집을 탐방하는 것을 좋아해서 학교 근처뿐만 아니라 객사 등 맛있는 음식을 찾으러 여러 곳을 다니는 편입니다. 네. 덕진공원이 밤 산책하기에는 정말 좋죠. 네, 공사도 이번에 새로 해서 볼거리도 많이 늘어났는데요. 혹시 덕진공원의 어떤 점이 좋으신가요? 약간 저는 전북대학교에 2018년에 입학했다 보니까 그때는 공사기가 전이었어요. 그때는 이 정도로 많이 돌아다니지 않았는데 약간 군대도 다녀오고 공사도 진행했다 보니까 그 밤에 야경이 되게 예뻤던 것 같아요. 불빛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다리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밤에 가보면은 산책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연인들도 많이 종종 목격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게 또 산책을 자주 하신다고 하는데, 네. 그럼 혹시 재웅님의 맛집 리스트도 한번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딱 떠오르는 맛집이나 추천할 만한 음식 있으실까요? 혹시 뭐 전라도가 음식은 잘한다고 생각해서 다 맛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제가 딱 떠오르는 거는 쭌디도 전북대생이잖아요. 네. 전북대생이다 보니까 전북대생은 통집은 가봐야 되지 않나. 아, 거기 약간 국수 아니면 통닭 아니면 전, 찌개 모든 게 맛있는 것 같아요. 꼭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혹시 가보셨나요? 네, 저는 통집은 가봤고요. 네, 저는 김치찌개를 추천해드리는 맛집입니다. 네. 어,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전주에서는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관을 자주 가는 편인데요. 아르바이트도 현재 영화관에서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객사에 있는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는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도 있고 또 효자동에는 아이맥스 상영관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큰 아이맥스 상영관인데 그만큼 문화적인 부분에서 특히 이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좀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전주를 많이 돌아다녀 본 건 아니지만 곳곳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객사나 전북대 쪽은 정말 번화가 있고 사람도 많은 반면에 송천동으로만 가도 굉장히 좀 한적한 주거 지역이라는 점이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동네마다 가진 분위기가 다 다르고 이제 거기 동네에 가면서 이제 좀 그곳에 많이 있는 건물들도 다 다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흥미롭게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혹시 객사나 전북대 외에도 좀 가보신 곳이 있으신가요? 보통 전북대랑 객사를 많이 돌아다니는 편이긴 한데 저는 약간 서신동, 송천동도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가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2학년에 거주 중인 2학년인데 후배들이 있다 보니까 그쪽 전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 맛집들도 가보기도 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스케이트 타는 걸 또 좋아하는데 전주에 저기 스케이트장이 있어서 스케이트장도 가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스케이트장이 혹시 어디에 있는 건가요? 아 저는 약간 효자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억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전주에 있어가지고 네. 스케이트 타는 걸 좋아한다면 한 번쯤 가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또 이제 겨울에 맞춰서 스케이트장을 또 추천을 해주셨는데 저도 한번 시간 나면은 꼭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전주에서 지내시면서 느끼게 된 전주만의 특색이나 그런 매력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제일 먼저 전북대학교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캠퍼스가 다른 학교에 비해 크고 한옥의 모형을 본따서 만든 건물들이 독특하기도 하고 되게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리고 전라북도에는 전주가 관광 부분에서나 도시 자체가 활성화가 되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멀리서도 전주 한옥마을과 같은 관광지를 찾아와서 사진 찍기도 하고
아니면 전주의 상징인 한옥을 보러 오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근처에 있는 막 성당, 전주 성당도 활성화돼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전주는 한식도 유명하잖아요. 전주에 맛있는 맛집들도 잘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쭌디는 어떠신 것 같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좀 기존의 전주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이미지는 이제 한옥이나 이런 한국의 전통 문화, 또 맛있는 음식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전주에 대한 좀 고정관념처럼 느껴질까봐 좀 다른 부분을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고정적인 이미지가 있다는 거는 확실히 그 고장만의 그런 특색이 있는 거고 확실히 내세울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뜻으로 보이기도 해서 전주 같은 도시에서 이런 한옥이나 전통을 더 지켜나가면서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번에 친구들하고 이제 한옥마을 옆에 있는 전라가명이라는 곳에 가봤는데 거기서 또 운치도 있고 굉장히 내부도 조성을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전주국제영화제를 비롯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뉴웨이브 영화제도 있고 다양한 그 영화와 관련된 활동들이 있고 지역 영화인들도 이제 타 지역에 비해서 좀 활동을 자주 모여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영화를 촬영하는 비전공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 동질감을 느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전주에서 느끼는 아쉬운 점도 있으실까요? 좀 개인적으로 2년 동안 전주에 거주하다 보니까 근데 특별히 전주에서 아쉬운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군산 사람이다 보니까 전라도 토박인데, 그러니까 전라도 토박이답게 모든 음식들이 입맛에도 맞고, 그러니까 전주에는 볼거리와 놀거리도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저는 전주 생활에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만족하며 지내신다니 다행이네요. 네. 그럼 가끔씩이라도 좀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는 없으신가요? 가족과 집이 그립다거나 좀 집에 얼마나 자주 가시는 편이신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군산에 거주하다 보니까 되게 가까운 편이에요. 막 버스로도 1시간도 안 걸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자주 가면 일주일에 한 번 가기도 하고 보통은 2주일에 한 번 가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자주 가는 이유는 뭐 군산이 그리워서도 있지만 부모님과 애틋하기도 하고 저 아빠랑 애정이 깊어서 자주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아버지와 좀 유대 관계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으신가 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존경하는 분입니다. 아, 네. 저도 전반적으로는 전주의 생활에서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지만 좀 교통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점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버스의 배차 간격이 꽤 넓다 보니까 이제 버스를 한번 놓치면 다른 노선을 찾아서 또 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급한 경우에는 바로 택시를 타야 되기 때문에 택시비가 많이 나가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혹시 전주의 그런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약간 제가 걷는 걸 좋아한다 했잖아요. 산책 좋아하고. 그러면 군산 같은 경우에는 가는 곳이 약간 한정돼 있어가지고 많이 걸어 다녔는데 버스를 많이 타는 편 아니에요. 군산에서도 버스를 많이 안 타봐가지고 조금 당황스럽게 했는데 전주가 군산보다 크다 보니까 버스를 탈 경우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버스 노선이 막 구체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전주에서는 정기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관광객들이 사용하는 그런 카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시민분들께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혹시 사용하고 계신가요? 저도 군산에서는 정기권이란 걸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쭌디가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객들이 사용하는 건가 생각해 봤는데 저 전북대에서도 약간 버스를 탄 적이 있는데 그때도 들리는 거 보면 또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또 전주에 저희처럼 와 있는 학생들이 또 정기권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주의 좋은 점에 대해서 아쉬운 점은 없으셨으니까 이제 좋은 점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약간 전주라서 좋은 점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 다른 곳도 그럴 수도 있는데 전주 사람들은 참 따뜻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속으로. 제가 한 20살 때 전주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린 적도 있었는데 핸드폰을 찾아주신 분께서 제가 있는 곳까지 직접 와서 가져다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기억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제와는 약간 벗어나는 것 같기도 한데 그것을 계기로 전주를 더 사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 네. 주제와 이게 크게 벗어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만큼 아직 세상이 살만한 곳이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그런 따뜻함이 남아 있고 그걸 전주에서 느끼신 거니까 그 따뜻한 인심을 전주의 좋은 점으로 말씀해 주셨네요. 네. 그럼 혹시 전주의 매력을 표현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일단은 전주의 매력은 무구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듯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관광지로. 전북대학교만 해도 한옥이 지어 있고 전주 관광지 최대인 한옥마을도 있고 그것만 보더라도 전주의 매력은 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그럼 그런 관광지 부분이나 아니면 한국의 문화를 보존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도시보다 전주가 더 나은 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약간 비슷하게 그런 말도 맞는 것 같네요. 네. 저는 이제 다른 곳에 사는 제 주변인들에게 이제 좀 놀러 오라고 말을 할 때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조금 흥미를 더 가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른 도시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주만의 확실한 색깔이 있고 또 생각보다 전주를 직접 와보신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아마 제 주변 지인들이나 친구분들이 이제 종종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재웅님은 가족분들이나 군산 친구들이 전주에 자주 오시나요? 약간 친구들이 저는 군산에 살다 보니까 저는 군산에 조금 부족한 느낌이 전주 많이 놀러 오기도 했었고 친구들이 직장인 분들도 있다 보니까 차 타고 전주 놀러 오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맛집 소개해주고 전북대는 어떤 곳이 있는지 전주에는 어떤 곳이 볼거리가 있는지 이렇게 소개해줬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영상 한번 보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들 각자의 전주를 듣고 계십니다. 타지인이 보는 전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번엔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코로나 시국의 전주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의 체감이 꽤 다를 것 같고 또 이제 전주에 코로나 이전에도 계셨으니까 혹시 코로나 시국의 전주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약간 상반기에는 전주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약간 지역 관광지 등이 비활성화가 된 것 같아요. 약간 지역 상인들의 걱정도 많아지고 약간 모든 국민들이 고생하고 힘든 시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하반기에는 막 위드 코로나, 백신 패스 등 코로나에 점차 익숙해지고 받아들여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약간 모두 안주하지 않고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 사회 각계 분들이 또 코로나로 힘들어 하시는 걸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혹시 저희 둘은 이제 대학생이니까 대학생 입장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가장 코로나가 20년도 상반기에 시작됐잖아요. 네. 저는 그때 아쉽게도 군인이어가지고 사회생활에서는 크게 막 어떤 게 변화가 있었는지는 느껴보지 않았는데 약간 대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면 약간 비대면 수업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약간 주위에 20학번들, 21학번들 보면은 아직까지도 학교를 한 번도 못 가본 친구들도 있고 비대면 수업에만 익숙해져가지고 대면 수업도 한 번씩 해보면은 좀 도움이 될 텐데 그런 거 보면은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 코로나 학번이라고 불리는 또 20학번, 21학번들이 있죠. 이제 학교에도 아직 나가보지도 못하고 좀 친구들과 친해질 기회가 별로 없었던 그런 학번의 학생들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럼 혹시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재웅님은 가장 하고 싶은 것이나 기대되는 게 있으신가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공감될 것 같은데 저는 여행이 가장 가고 싶은 것 같아요. 저 여행 가는 것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꼭 외국 여행을 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딱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터져서 못 갔던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면 친구들과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외국 여행을 가보는 게 제 소원입니다. 혹시 외국 여행이면 어느 나라 생각하고 계신가요? 제가 20살, 21살 때 태국은 한번 가봐가지고 혹시 일본이나 아니면은 돈이 많이 모이게 된다면 유럽 쪽도 한번 가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네, 외국 여행 갈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또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드 코로나와 백신 접종 여부도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이제 상반기에는 학교도 비대면 수업이어서 학교를 갈 일이 많지 않았었는데 저도 기숙사에 짐이 있었지만 집에 자주 다녀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학기에는 대면 수업으로 전환이 되니까 네, 집에 마지막으로 다녀온 게 거의 2달 정도 다 되어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또 전북대 근처에 상권도 지난 학기에는 꽤 조용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요일과 무관하게 이제 매일 거리에 사람이 넘쳐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시간에도 꽤 시끌벅적할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만약 졸업을 하고 전주에서 계속 살게 된다면 전주에서 사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약간 개인적으로 전주에서 정주 조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정주 조건이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전주를 사랑하는 마음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약간 경제학과다 보니까 이런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약간 물가 상승률과 약간 부동산 가격 이게 현실적인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약간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전주에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전주라는 지역을 더 사랑하게 되었잖아요. 앞에 많은 에피소드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전주를 약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주에 살면서 전주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바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멋진 말인데요. 전주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 저는 사실 일자리나 뭐 혼자 살 수 있는 집이나 또 계속 연락하고 지낼 수 있는 그런 지인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네, 저를 돌아보게 만드는 한마디였습니다. 전주를 사랑하는 마음. 네, 저도 한번 갖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그럼 혹시 전주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전주를 사랑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좀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아직 전주에 익숙해지지 않은 분들에게 좀 전주가 이런 곳이다. 네, 사랑하는 마음을 갖출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약간 전주 사람이 아니고 약간 오히려 전라도뿐이 아니라 타지 분들이면 오히려 더 싫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주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맛있는 곳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맛집 탐방을 좋아한다 했잖아요. 네. 전라도 음식이 맛있는 건 뭐 유명한 얘기고 전주 하면은 한정식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제가 또 한정식에 유별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20살 때 처음으로 아르바이트 했던 곳이 한정식 집이었어요. 막 1년에서 1년 6개월 긴 기간 동안 했는데 그거 생각해보면은 한정식은 정말 전주를 따라올 곳이 없지 않을까. 뭐 음식을 사랑하다 보면 전주도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식에 진심인 사람이어가지고. 네, 정말 음식에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네, 방법이었는데요. 한번 그러면 그 맛집을 좋아하시니까 저도 한번 좋은 한정식 집에 좀 데려가 주시면 저도 좋은 마음, 전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전주에 살면서 이제 앞으로 기대되는 점이나 혹시 전주에서 해보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약간 전주에서 기대되는 점을 말씀해 보자면 전주하면 약간 비빔밥, 한옥만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옛날에는 물론 그랬었어요. 근데 전주는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예쁜 곳도 많고 볼거리도 많기 때문에 모든 분들께 한 번쯤 관광 명소를 추천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전주가 전주만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해보고 싶은 것은 일단 제 취미가 맛집 탐방인 만큼 맛있는 음식을 더 많이 접해보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아직 못 가본 곳이 많아서 더 찾아다녀 보고 싶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의 바람처럼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으로서 전주에서만 할 수 있는 다양한 대외 활동도 찾아서 하고 싶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만나는 걸 제가 너무 좋아해서 사람들도 더 만나고 싶고 경험도 쌓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주국제영화제 지원 활동과 지프지기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뉴웨이브 영화제 스태프로 일하고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전주국제영화제 이런 지프지기 봉사활동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지프지기를 하게 되신다면 또 같은 그런 프로그램 팀에서 해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좀
원하는 그런 활동 분야가 따로 있으신가요? 그래도 운영 프로그램 팀은 한번 해봤으니까 네. 혹시 제가 취약한 부분 아니면은 한 번쯤 도전해봤던 부분 홍보팀도 한번 해보고 싶은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또 홍보팀을 하셔도 굉장히 또 외향적인 분이시니까 잘 어울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이제 전주가 전주만의 그런 매력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도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영화제에 참여하는 것도 그렇고 이번 여름에 했던 영화 제작 프로그램도 그렇고 그런 영화 관련된 프로그램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라디오를 진행하는 것처럼 이제 시민들을 상대로 문화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굉장히 지원도 잘 해주시고 그런 프로그램 조성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더 있다면 네, 기회를 봐서 저는 네, 좀 다양한 활동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영상 한번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그들 각자의 전주를 듣고 계십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전주에 대해서 또 타지인이 본 전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우선 저희가 이제 청년이잖아요, 둘 다. 요즘 또 청년 실업 문제나 그런 취업 문제도 또 심각하고 또 앞에서 들었던 것처럼 그런 전주에 정주하게 되는 문제도 어떻게 보면 취업과 또 관련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신지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청년이다 보니까 20대, 30대 분들은 이게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청년 참 실업률 참 큰일이 되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저희가 뭐 해결해 드릴 순 없지만 조언을 좀 해주고 싶다면 그러니까 전북대 학생들이나 전주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전주 정주 조건이라기보다는 전주 지역 할당제 이런 것도 많잖아요. 네. 전주를 통해서 전주의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 보면은 이런 걸 잘 찾아가서 좋은 데 취직해서 전주에 정주했으면 좋겠고 다른 청년 관련된 걸 얘기하셨는데 저도 아직 청년 관련된 건 뭐가 있을까 아직 많은 정보를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좀 더 지역이 활성화가 되어서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게 약간 공고를 올린다면 더 전주에서 참여하는 활동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좀 학생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학과나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도 그런 공지들이 종종 올라오잖아요. 취업이나 취업 직무 관련해서 이제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학생들이라면 우선 그런 것들부터 조금씩 찾아보면서 뭐 동계 인턴을 뽑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도 항상 학교 홈페이지에 좀 자주 들어가 보려고 하는 편이고요. 이제 저도 전주시에서 이제 청년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을 전주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학교를 다니지 않더라도 지금 이 전주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것들이 또 홍보가 돼야 이제 그 청년들의 입장에서도 뭔가를 더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뭐 똑같은 그런 시험만 본다거나 아니면 뭐 어디 회사에 꼭 취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만 가지지 않고 다양한 경로를 찾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 전주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걱정이 많다 했잖아요. 취업에 대해서. 네네. 근데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생각보다 많긴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북 청년 허브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약간 전라북도 도민들 전주가 가장 많더라고요. 약간 대학생들, 휴학생들 대상으로 약간 방학 때 학생들이 평일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있다는데 인턴식으로 저도 사실 군대에 전역하고 신청을 해봤는데 안 좋게 떨어져가지고 이번에도 겨울 때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그런 것도 많이 도전하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허브센터에서 하는 활동들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꼭 본인이 관심이 없는 분야거나 잘 모르는 분야라고 하더라도 한번 도전해 본다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다 해보는 게 다 저에게는 경험으로 남는 그런 시기니까 네, 한번 좀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다양한 활동들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재웅님과 전주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쭌디에게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전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전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수록 더 전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좋게 키워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이런 좋은 기회가 있다면 꼭 참여해서 꼭 전주에 관련된 거 아닐지라도 좋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얘기 잘 들었고요. 이제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되어서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 잃지 마시고 만족스러운 전주 생활을 계속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오프닝에서 소개드렸던 영화 브루클린에 대해서 한 평론가는 이런 한자성어를 인용했습니다. 수처작주, 입처개진. 너무 어려운 말이죠. 풀어서 설명하자면 머무는 곳에서 주인이 되면 그곳이 바로 참된 곳이 된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나 환경보다 내가 중심이 되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말인데요. 전주에 살고 계신 여러분도 저도 전주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그들 각자의 전주 이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